혹시 여러분 지하철 2호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의 다른 지선들과 달리 2호선은 특별합니다. 어디서 시작하든 계속 돌고 돌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순환선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요. 저는 5년 전 40년을 함께한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혼자가 되었고 외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고 저녁이 와도 말할 누군가가 없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이혼한다는 건 뭔가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남은 시간은 그냥 버티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어떤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60대, 70대가 되어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늘어났다고 해서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사랑하는 것이 주책일까요? 저도 지하철 2호선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야, 무슨 사랑이야 하지만 지금은 남은 인생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의 사랑은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2호선처럼 계속해서 순환하며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도 65세, 70대가 되어도 외로움 속에 갇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이라는 게 사랑의 방해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생명은 계속된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5년 전 저는 남편과 황혼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함께 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정말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편안함이 아니라 무거움이었고 저녁이 와도 나눌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요. 결국 우리는 말없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법적인 절차도 담담했고 감정적인 설득도 없었어요. 그저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무거울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 먹을 누군가가 없다는 것. 밤에 자리에 누웠을 때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더디게 흐르는지 느껴봤어요.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지고 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파트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힘들었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으며 밤이 오면 잠을 설쳤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만 들릴 뿐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우들의 목소리, 웃음소리, 드라마의 격한 장면들도 모두 저와는 무관한 세상의 이야기처럼만 느껴졌어요.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것도 너무 지겨웠고 누군가에게는 폐가 될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의 생각만 들었어요. 이날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의욕이 없어 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제 인생이 이미 끝난 것처럼 남은 시간은 그냥 채워야 하는 시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딸도 제 이런 모습을 걱정했어요. 가끔 전화를 해서 엄마 건강은 어떠냐고 물었고 나가서 취미 생활도 좀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딸의 목소리에 아, 내가 딸까지 걱정시키고 있구나 하는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이 60이 넘어서 갑자기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제 몸도 마음도 뭔가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화센터에서 음악 감상 강좌를 듣게 됐습니다. 딸이 권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거든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고 저는 그 강좌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김성령이라고 하는 같은 또래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강좌가 끝난 후 가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성령 씨는 항상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와 대화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성령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여행을 다니는 시니어 동호회가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나이 든 사람들끼리 뭘 한다는 건지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성영 씨가 자꾸만 권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숨은 명소들을 다니는 거라며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몇 번을 권하자 결국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5년 동안 웅크렸던 제가 처음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결심한 거였어요. 그것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요. 제 가슴은 떨렸지만 뭔가 내 안에 잠들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첫 번째 여행지가 봉은사였습니다. 삼성역 6번 출구에서 내려서 코엑스몰을 지나 600m를 올라가야 하는 그곳이요. 아침 일찍 성영 씨를 만났을 때 제 가슴은 철렁철렁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긴장하는 마음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느껴본 적 없던 그런 감정이 자꾸만 일렁거렸어요. 저는 그날 아침 서너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처음엔 검은색 바지에 흰색 상의를 입었다가 아니면 파란색 같은 화사한 색이 나을까 생각하며 옷장을 뒤졌어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도 처음엔 너무 진한 것 같아서 지웠다가 또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다시 했어요. 65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성영 씨를 만나 걷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이렇게 높은 곳에 절이 있다니 가는 길부터 신기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면서 제 심장이 계속 뛰었어요. 운동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긴장해서 그런 걸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만날 누군가가 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봉은사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 정말 맑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조용하고 고요한 장소가 있다니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계절이라 나무들이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경내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저는 그 풍경 속에서 뭔가 나도 모를 설렘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 말이에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동호회 회원들은 약 15명 정도였어요. 대부분 60대에서 70대의 분들이었고 모두들 활발하고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 그를 봤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6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성영 씨가 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식입니다. 처음 오셨어요?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마치 제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여유 있게 말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처음 와봤습니다. 한명선이라고 합니다. 강식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동호회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함께 봉은사를 둘러보게 됐어요. 강식 씨는 제게 동호회를 간단히 소개한 후 봉은사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경내 공양관에서
어떻게 저렴한 국수와 비빔밥을 사 먹을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여기를 이미 여러 번 와본 것 같았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낯선 남자와 가깝게 이야기를 한 것이 처음이어서 설명을 들으면서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어떻게 호응을 해야 할지 어색하고 긴장되었어요. 제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이 남자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말이에요. 하지만 곧 그 남자의 목소리에 익숙해졌고 무언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제 전 남편은 이런 식으로 저와 대화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말할 때 맞다 아니다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거나 아무 반응도 안 했었는데 강식 씨는 제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희다원에 앉아서 차를 마실 때였어요. 강식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명선 씨는 이전에 뭘 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전 남편이 밖에 나가 일하는 걸 싫어해서요. 그러다 이혼을 하게 됐고,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식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회사를 경영했는데 은퇴한 지 이제 몇 년이 됐습니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지금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요. 제 마음이 조금씩 이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봉은사 입구를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제가 짐을 들고 있었는데 강식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명선 씨, 제가 짐을 들어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세심하게 살피고 챙긴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동안 이런 감정을 너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거든요. 지난 5년간 저는 모든 것을 혼자 챙겨야 했고 누군가가 저를 챙겨준다는 경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살 때도 이런 배려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제가 짐을 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 먼저 그것을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 따뜻함이 제 가슴을 간지럽혔습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 느낌이 혹시 사랑의 시작인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식 씨가 제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혹시 저한테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여행 일정을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주저없이 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다음 여행이 정말 기다려진다고요. 5년 동안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감정을 처음 느껴보는 거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우리는 물레동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물레역에 도착했을 때 강식 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또 철렁거렸습니다. 그는 저보다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내가 올 때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식 씨가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명선 씨,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저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의 눈이 저를 맞이하는 방식이 지난주와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반갑고 더 진심 있는 무언가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물레동은 정말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타임아웃에서 선정한 세계 6대 동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만했어요. 좁은 골목길 곳곳에 옛 모습이 남아 있었고 동시에 현대적인 예술 작품들과 카페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 같았어요. 강식 씨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1930년대에 방직 공장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 후 1970년대에 철공소들이 밀집하면서 철강 도시가 됐습니다. 쇠냄새와 굉음이 가득하던 곳이 이제는 예술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내고 있다니 참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강식 씨의 말을 들으며 이 골목을 함께 걸어 다녔어요. 낡은 벽에는 그래피티 미술이 그려져 있었고
어딘가에선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창작 스튜디오와 예술지원센터라는 간판들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강식 씨 곁을 걸으면서 마치 내 인생도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낡은 것도 버리지 않고 새로운 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느낌이요. 그곳에서 강식 씨와 나누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강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명선 씨,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좀 궁금한 걸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이혼 과정이 많이 힘드셨어요? 그 질문이 제게 도움이 됐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정말로 듣고 싶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그 긴 세월 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헤어짐, 모든 게 한순간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했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뭔가 빠뜨린 걸까요? 제가 충분하지 못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 말이 나오면서 제 눈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어요. 강식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닐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했다면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놓쳤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저는 강식 씨의 말에 눈물이 맺혔어요. 누군가가 제 상황을 이해해줬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은 제 감정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강식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3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갑작스런 병이었어요. 그때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다는 것 말입니다. 남은 시간 얼마나 될지 모르니 정말 행복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강식 씨를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도 누군가를 잃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럴까? 그런 따뜻함이 나올 수 있었구나. 우리는 사각형 카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같은 언어로 우리의 아픔을 나눴어요. 5년, 3년.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고독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오후 늦게 우리가 다시 거리를 거닐 때였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햇빛이 정말 따뜻했거든요. 저는 그걸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강식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명선 씨, 혹시 제 우산을 쓰실래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강식 씨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우산을 들어주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물레동의 골목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좋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감정 말입니다. 우산 아래에서 느껴지는 보호받음의 감정.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걸요. 헤어지기 전 저희는 그 골목의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물레동의 벽에 내려앉고 있었고 강식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제가 느껴본 적 없던 그런 진심이요. 마치 나만을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강식 씨가 말했습니다. 명선 씨, 혹시 아실까요? 저는 그날 봉은사에서부터 말입니다. 당신이 제 삶에 들어온 순간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강식 씨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생각한 적이 처음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 제 인생은 그냥 흘러가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명선 씨를 만나면서 뭔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제 눈도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강식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명선 씨, 저는 당신이 제 삶에 또 다른 봄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몸이 그의 손길에 반응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물레동의 어두운 골목에서 서로를 안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강식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명선 씨, 제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완전히 녹여내렸습니다. 지하철에 타기 전 강식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명선 씨, 다음 주에도 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명선 씨와 함께 서울을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네, 꼭 뵐게요.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열려본 적이 얼마나 오래전이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웃음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서울숲을 가기로 했습니다. 장소가 정해지자 강식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강식 씨는 전화로 서울숲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뚝섬역 근처에 35만 평 규모 생태공원인데 그곳이 옛 뚝섬 경마장 터였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마장이 1989년 과천으로 이전되고 2003년부터 숲이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동호회에서 다음 달에 음악회에 가기로 했다고 기대된다고 이야기도 했어요. 강식 씨는 빨리 모임에서 저를 보고 싶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날 약속을 기다리며 또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옷이 좋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여행에는 누군가가 새로 참여했어요. 박주미라는 여성이었습니다.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밝고 너무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녀는 화려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동호회에 들어섰어요. 마치 자신이 최고라는 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울숲에 도착했을 때 박주미 씨가 강식 씨에게 다가갔어요. 주미 씨는 밝게 웃으며 강식 씨에게 인사했고 강식 씨는 처음 온 주미 씨에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 동호회에 온 주미 씨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그 여자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계산된 것처럼 보였어요. 주미 씨는 계속 강식 씨 곁에 붙어 다녔습니다. 우리가 서울숲의 습지 생태원을 돌아다닐 때도 한강 수변공원에 앉았을 때도요. 주미 씨는 내내 강식 씨와 대화를 나눴어요. 강식 씨가 음료를 사 먹을 때도 먼저 챙겨주려고 했고 강식 씨가 앉을 자리도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제 가슴은 차고 있었고 목은 메어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난주에 느낀 감정이 착각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강식 씨는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아닐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한 그 따뜻함은 그저 남다를 것이 없는 친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한편에 그럼 강식 씨의 그 고백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그 고백이 진심이었다면 강식 씨는 왜 주미 씨를 거절하지 않는 걸까? 왜 계속 설명해주고 챙겨주고 있는 걸까? 혹시 강식 씨도 주미 씨 같은 밝고 활발한 여자를 더 선호하는 건 아닐까? 제 나이, 제 외모, 제 경제력? 모든 게 주미 씨에 비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침울해졌습니다. 서울숲에서의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던 길, 저는 강식 씨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했어요. 아니, 말을 걸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강식 씨도 저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강식 씨도 이제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다. 제 마음은 이미 결정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일주일 뒤 시청역 앞에서 극대화됩니다.
밤에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주미 씨의 얼굴, 그 여자의 자신감 있는 표정, 강식 씨의 태도.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강식 씨의 마음이 궁금해 오직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과도 같은 일주일이 지나 다음 만남이 있는 날이었어요. 시청역 앞 성공의 성당 근처에서 동호회 사람들이 모였어요. 1926년에 건축된 한국 유일의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이 뒤에 서 있었고 가을 햇빛이 그 성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공기가 다르다고 할까요? 마치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운 말입니다. 제 신체가 반응했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때 강식 씨가 보였습니다. 강식 씨의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주미 씨가 강식 씨의 팔짱을 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온 사이인 것처럼요. 제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지난번의 불안감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건 확신이 됐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뭔가가 있다. 제가 본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현실이다. 가슴이 이렇게까지 아파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미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웃음은 마치 제게 보여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함께 하려던 이 남자는 이제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아니면 당신은 나와 경쟁할 수조차 없다는 듯이요. 강식 씨도 그 웃음에 맞춰 웃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땅이 발 아래에서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 둘 사이에 무언가가 생긴 걸까? 강식 씨가 나한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 단순히 친절한 것뿐이었나? 아니면 나는 단순한 동호회 회원이었을 뿐이었던 걸까? 물레동에서 나눈 모든 말들이 거짓은 아닐까? 그 고백, 그 손길, 그 따뜻함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우리가 성공의 성당을 둘러보며 설명을 들을 때도 십자가 형상의 건축 구조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들을 때도 저는 앞의 장면만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주미 씨가 강식 씨의 팔짱을 끼던 그 장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 그 자신감 넘치는 웃음, 마치 제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요. 동호회 사람들이 음악회 일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에게 들린 말이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주미 씨의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음악회, 우리 둘이 가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음악회, 그 둘이 함께. 그 말이 계속 제 머리를 맴돌았어요. 강식 씨와 내가 함께 할 것 같았던 음악회. 이제 강식 씨는 주미 씨와 함께 가려 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뭐란 말인가? 그날의 여행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아니, 고통을 넘어 절망이었습니다. 성공의 성당의 설명도 그 건축의 웅장함도 모두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오직 그 장면에만 갇혀 있었거든요. 팔짱을 낀 모습, 웃음, 음악회, 우리 둘이. 동호회 여행이 끝나갈 즈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동호회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저는 혼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강식 씨는 주미 씨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혹은 더 있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미 씨와 함께 어디든 가려고 했을 수도요. 저는 돌아서며 한 번 더 그들을 봤어요. 손을 잡고 있진 않았지만 팔짱을 낀 두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은 손을 잡은 것보다 더 친밀한 것 같았습니다. 그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니, 한참이 아니라 밤새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어요. 5년을 버티던 제 인생의 외로움이 단 하나의 오해로 무너진 거였어요. 아니, 오해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강식 씨는 이미 다른 여자를 택했고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강식 씨 사이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저는 먼저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내게 거짓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혹은 주미 씨와 뭔가가 있다면 제가 먼저 연락하는 건 너무 민망하고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마치 제가 일방적으로 그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 생각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꾹 참으면서요. 밤새 손가락을 떨면서도 전화 버튼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강식 씨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할 수 없었거나요. 아니면 이제 저에게 관심이 없었거나요. 제 추측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어요. 강식 씨가 주미 씨와 음악회에 갔을까? 그곳에서 뭘 했을까? 혹은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주 목요일이 올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거렸어요. 혹시 동호회가 있을까? 강식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미 씨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두려웠어요. 그들이 어떤 사이인지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는 게요. 그래서 저는 동호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혼자 다녔어요. 서울숲으로 혼자 갔습니다. 그곳의 나비 정원을 돌아다니며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곤충 식물원도 구경했고 한강 수변을 따라 혼자 걸었습니다. 주말 오후에 서울숲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 손을 잡은 연인들, 조용히 산책하는 노부부지. 그 모습들이 제 마음을 자꾸만 자극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강식 씨가 제 옆에서 우산을 들어주던 모습, 제 말에 귀 기울여주던 모습, 제 짐을 들어주려고 했던 모습들 말이에요. 이제 그 모든 순간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만의 서울숲은 정말 외로웠어요. 나비 정원에서 나비를 봤지만 그것도 괜히 슬펐어요. 나비는 짝을 지어 날아다녔거든요. 저만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요. 65세의 나이에 지쳐버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번엔 성공의 성당으로 혼자 갔습니다. 정동길 덕수궁 돌담길 건너편에 서 있는 그 성당이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100명 건축가가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했죠. 그곳은 제가 다시 행복해질 거라는 상상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보랏빛 미래를 상상했던 곳이었죠. 저는 그 성당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십자가 형상의 건축 구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혹시 강식 씨와 주미 씨는 단순히 친구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생각도 이내 사라졌어요. 주미 씨의 의도는 정말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강식 씨도 그걸 거부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강식 씨는 제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미 씨를 택한 걸까요? 아니면 강식 씨는 저를 정말 속인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놀아먹은 걸까요?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제 스마트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혹시 강식 씨로부터 메시지가 올까 봐요.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거절보다 더 가혹했어요. 최소한 거절이라도 했다면 희망 고문이 끝났을 텐데 이 침묵은 뭔가를 자꾸만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 강식 씨가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닐까? 딸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했으니 그는 저보다 한참 형편이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반면 저는 그냥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매월 적당한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여자 말이에요. 혹시 강식 씨가 저와 시간을 보낸 이유는 단순한 친절이었던 걸까?
또는 차선 같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었어요. 외로운 여자를 가엾게 여겨서 돌봐준 거 아닐까? 하지만 결국 선택은 주미 씨였을 거고요. 침묵의 시간은 정말 길었습니다. 3주일이 지났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졌어요. 마치 평생 이렇게 살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5년 전 이혼 후 느껴던 그 무게감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한명선의 마음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을까? 그런 자책도 함께 말이에요. 약 3주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저는 갑자기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화면을 들었을 때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발신자는 강식 씨였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명선 씨,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정말 용기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 문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별 통보가 아니었어요. 이건 설명이었습니다. 뭔가를 반드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이 3주간 얼마나 많은 마음속 줄다리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만나자 하는 걸까? 또다시 기대했다 절망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답장을 했어요. 네, 만나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 뒤에는 수백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는 봉은사였어요. 저희의 첫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가는 길 내내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될 리 없었어요. 제 가슴은 계속 철렁거렸고 제 손은 떨렸습니다. 봉은사에 도착했을 때 강식 씨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강식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명선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강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요.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어요. 강식 씨가 계속했습니다. 혹시 시청역에서의 일로 오해하신 건 아닐까요? 명선 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식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미라는 사람이 저한테 왜 접근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은 건 제 실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호흡이 멈췄습니다. 아, 이 남자는 주미 씨의 의도를 알고 있었단 말인가. 강식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명선 씨, 저는 음악회표를 3장 샀습니다. 하나는 주미 씨에게 가져가게 하려고 했고, 하나는 명선 씨와 저를 위해 따로 사두었습니다. 저는 주미 씨와 함께 음악회를 가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주미 씨를 거절할 명확한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제 우유부단함이 명선 씨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에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도 거짓은 아닐까? 아니면 또 다른 위로의 말일까? 하지만 강식 씨의 눈을 보니 거짓일 수 없었어요. 그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강식 씨가 말했습니다. 3주일 동안 저는 매일 명선 씨에게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명선 씨가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에 혹시 명선 씨께서 저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게 명선 씨의 마음을 더 상처 줄 수 있을까 싶었어요. 3주일은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명선 씨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둘 다 침묵 속에서 고통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 침묵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만든 것이었다고. 제 마음 전체가 흔들렸어요. 강식 씨가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선 씨, 저는 그동안 제 마음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명선 씨를 만났을 때부터 느껴온 감정은 정말 진실했습니다. 봉은사에서의 첫 만남도, 물레동에서의 대화도, 서울숲에서의 시간도 모두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소중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명선 씨, 제 고백을 다시 한번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늦은 나이지만 우리 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강식 씨.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말과 함께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건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봉은사의 고요한 경내에서 서로를 안았어요.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요. 마치 우리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강식 씨의 품 안에서 저는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함께 봉은사 안에 들어갔어요. 그곳의 고요함이 우리의 첫 만남을 기념하는 듯 했습니다. 강식 씨가 제 손을 잡고 경내를 걸었어요. 이번엔 지난번과는 다른 손잡음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결연함이 담긴 손잡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물레동도 다시 갔습니다. 그곳의 70년대 추억이 우리의 공감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어요. 우리는 그곳의 카페에 앉아서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식 씨가 물었습니다. 명선 씨, 혹시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강식 씨.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서울숲에서는 우리가 다시 나비 정원을 걸었어요. 이번엔 저 혼자가 아니라 강식 씨와 함께요. 그곳의 나비들이 우리의 사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성당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참 서 있었어요. 십자가 형상의 그 성당을 바라보며요. 그곳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가 됐어요. 아, 이 성당이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요. 강식 씨가 말했습니다. 명선 씨, 이곳에서 제 생명을 다시 얻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강식 씨를 만나 제 인생이 새로워졌거든요. 제 마음도, 제 눈도, 제 세상도 모두 새로워졌습니다. 강식 씨를 다시 못 난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괴로웠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성공의 성당의 십자가 아래에서요. 지하철 2호선이 이어준 사랑이 이렇게 깊고 진실하다는 것을 그 순간 우리는 느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순환선입니다.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선로예요.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시작점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될 거라고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으신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이렇게까지 가슴이 떨릴 수 있다는 것. 외로움 속에서도 사랑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해와 의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65세, 70대가 되었다고 해서 행복할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외로움에 갇혀서 남은 인생을 의미 없이 보낼 필요도 없다는 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나요? 혹은 나이 때문에 사랑을 포기했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그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